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죠.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좀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1% 정도,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그동안의 기대 심리로 올랐던 것에 비하면 아직 안 빠진 거죠. 이게 뭐냐면요. 기대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라기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금 확실한 어떤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보다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또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의 압승으로 예상했던 그 처음 예상치가 맞는 것도 아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원은 아슬아슬하게 공화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상원은 또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이거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그동안에 예상했던 것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렇지만 또 깨진 것도 아니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야말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경우, 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마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빼놓자. 일단 방향이 선명히 잡힐 때까지 좀 빼놓자 이런 거죠. 늘 그래요, 늘. 언제나. 불변의 진리입니다. 확실, 좋든 나쁘든 확실하면 시장이 움직이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 건데 그 불확실하다는 게 시장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또 확 빼지도 않고 오늘 미국은 무너졌잖아요. 미국은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코스닥도 뭐 1% 빠진 것도 아니고 코스피도 그렇고 둘 다 0.9%대 하락이 나왔고 그렇게 우려할 만한 지점이냐라는 것에는 또 거기에도 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확실하게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다. 그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중간 선거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제 이벤트가 지나갔는데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동안 계속 이제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절정이 지나갔어, 피크가 지나갔어 하는 그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깨지고 시장이 확 무너지고 다시 찔끔찔끔 올려놓으면 또 CPI가 높게 나오면서 깨지고 자 지금 중요한 순간이 이제 몇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시장의 예상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에 8.2%포인트, 8.2% 정도를 예상을 했다가 8.1로 낮아졌다가 지금 7.9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CPI가 7.9, 그러니까 8%의 그 벽이, 철옹성 같았던 벽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야. 이 CPI의 이제 기준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7.9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 7.9를 기준으로 오늘 발표될 CPI가 만약에 8자가 찍히는 8%대가 나오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미국의 이제 차트와 우리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고점, 단기적으로 저항선까지 아주 뭐 올릴 수 있는 최대치까지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일단 좀 빠질 것 같았거든요. 저항을 받고 지수가 그렇게 나왔어, 차트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선거도 불확실성. 근데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와서 이제 뭐가 어떻게 돼도 야 여기서는 좀 눌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양의 차트를 만들어 놓고는 딱 보니까 까보니까 중간 선거도 애매하죠. CPI도 걱정되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눌림목이 그렇다면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갔던, 제가 이제 추세선 그려가지고 보여드렸던 그 미국 차트 보여드렸던 게 몇 번, 한 3번 되는데, 그럼 그 하락 추세를 따라서 급락을 또 할 거냐? 그건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왜? 이제 피크, 이번에 혹시 뭐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피크가 지나간다는 그 기대, 그 다음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이제 뭐 0.5, 0.75%포인트를 4번을 올리고, 이번 CPI 결과에 따라서 12월 FOMC에서도 0.75%포인트를 올린다면 그거 이제 2022년을 끝으로 내년엔 달라질걸? 내년에는 0.7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시작할 거야. 이제 그리고 그러다가 0.25,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논의하게 되겠지. 언제? 2023년도 안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이제 2022년 4분기에 지금 접어들었고 절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바닥을 잡고 11월, 12월 안에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15일이 되면, 그러니까 15일까지 그 기업들의 3분기 지금 분기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공시가 되는데, 지금 3분기의 특징이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실적이 너무 안 좋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닝 쇼크가 나오는 데가 많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하는 그런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을 전망할 때 제가 며칠 전에 그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한다는 그 OECD의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아직도 하락세예요. 지금 11월인데 하락세면 한 앞으로 한 5월쯤 되더라도 여전히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 부분이 반영된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그러면 적어도 올해 3분기에 주가도 왕창 빠져 있고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1분기 때 뭐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치고, 뭐 2분기도 지금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거 보면은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3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3분기가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라는 게 발동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3분기가 되면 2022년의 3분기보다는 실적 전망치가 좋아질 거고, 그로부터 6개월쯤 전,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에, 그러니까 3분기는 7, 8, 9월이니까 뭐 내년 1분기가 지나가는 그 시점 정도에는 그런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상향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이제 10월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로부터 한 5, 6개월쯤 전에 한 3, 4월, 뭐 늦어도 5월 안에는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11월인데 내년에 1분기가 지나가고, 그러면 3, 4, 5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분기 실적 나올 때쯤부터 이미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기대를 담아서 실적의 상향,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의 상향, 2023년 실적의 상향,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시장에 녹아들면서 2023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탄탄하게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고, 여기서 한 번 정도 꺾이더라도 다시 재차 올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저항선, 어제 보여드렸던 그 코스피와
다우존스 지수의 그 저항선을 뚫는 그 시간대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을까, 4분기 안에 또는 1분기 시작할 때쯤 됐을 때.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종목을 잘 선별해서 사야죠. 사는데 왕창 샀다가 또 왕창 깨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늘려가자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 것들을 참 고민을 깊이 할 타이밍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점을 신경을 써서 매수를 해야 되고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돼? 무조건 실적이죠. 무조건 실적. 그럼 어떤 실적? 3분기가 지나갔으니까 4분기 실적? 물론 4분기 실적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4분기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속도가 더뎌지면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그 크게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3분기가 지나고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건 내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그러니까 물론 1월, 뭐 1월 달, 2월 달에 나오겠죠. 이 잠정 실적이 나오겠지만 이제 분기 보고서의 4분기의 실적이 자세히 분석되는 거는 3월이기 때문에 내년 2023년도의 실적, 그리고 2023년도 1분기의 실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실적 전망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3개월마다 분기 바뀔 때마다 계속 실적 전망치 조정되는 거를 전체를 들여다보고 종목을 추려드리고 있는데, 뭐 아시잖아요. 걔네들이요 진짜 무슨 드라마, 뭐 영화 보듯이 이번 분기 특히 최근에 이 실적 발표할 이 즈음 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실적 전망치 제가 보여드렸던 그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매수, 그냥 제가 알려드리자마자 그냥 매수했다면 뭐 대략 뭐 얼마 뭐 10%씩 10번 샀거나 뭐 대략 한 30%씩 3번 샀다고 치면 지금 터지는 이 종목들을 한 달 반 정도 만에 뭐 많이 오른 종목은 한 50%씩 올랐고요. 이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뭐 30%, 20%씩 막 올라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걸 참 저도 그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놀랍다는 생각이. 그래서 결국에 실적이다. 진짜 실적이 최고의 모멘텀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뭐 많이 했던 그런 최근 시기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또 내년에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올 때 그때 또다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확 돌아서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올 거고요. 그게 뭐 번거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실적 전망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서 전 종목을 다 들여다보고 한 뭐 100에서 103, 40 종목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3분기 때 코스피가 58종목이었고 뭐 그런 걸 보면 한 120종목, 130종목 정도 되는데 그 종목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매수할 종목을 찾고, 최근에 제가 부쩍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보조지표 잘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종목들 가지고 보조지표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매수하는 타이밍이 그 종목들 안에서 이거 지금 매수해야지, 이제 매도해야겠다, 이것만 쫓아 사고 팔고 해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게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실적이 최고의 모멘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16종목이 올랐고요. 524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0.91% 하락했고 코스피 100이 1.34% 하락을 해서 대형주, 최근에 잘 가던 대형주가 오늘은 훨씬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480종목이 올랐고요. 954종목이 빠졌습니다. 0.95%가 내렸는데 코스닥 150이 1.6%. 오늘 코스닥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금투가 약간이라도 샀는데 코스닥은 뭐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마이너스 1.95, 마이너스 2.48 크게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0.93%, 12.7원 오르면서 1377원 50전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국제유가는 3.46% 하락하면서 85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 그리고 가상화폐 급락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원화 약세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등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미국의 CPI 발표 경계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증시가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예상 밖 선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미국의 CPI 발표 전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로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빠졌고 암호화폐 거래소 FTX 사태 여파로 암호화폐 및 반도체 관련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획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종목만 올랐고요. 나머지가 다 빠졌는데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네 종목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조금 다시 선전하면 또 시총 3위와 4위는 또 바뀔 거라고 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좋지 않았는데 JYP엔터가 1%대 위메이드가 0.55% 올랐는데 위메이드는 위믹스 그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해제 예정일이었는데 얘가 이제 일주일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간에는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일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빠진 종목 보니까 펄러비스가 마이너스 8.3% 많이 빠졌고 CJ ENM이 마이너스 3.8% 그리고 또 HLB 에코프로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음식료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오리온이 5% 정도 올랐고 고려산업이 3.28% 그리고 농심과 롯데칠성, 빙그레가 2%대 올랐고요. 자, 빠진 업종은 화학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오늘 보면은 금양이 마이너스 20% 크게 빠졌고 태경케미칼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금양 저는 지금 금양 오늘 하루 매매해가지고 오늘 엄청 많이 매매해가지고 수익도 상당히 냈어요. 아침에 바짝 매매해서 팔고 또 오후 늦게 거의 장 마감할 때쯤 매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내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다시 또 비중 확 뺐다가 장중에 또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어쨌든 오전에 그 변동성 굉장히 큰 구간에서 매수 계속 이제 모아가다가 그 거의 고점 부근에서 두 번, 세 번 나눠서 팔고 쭉 보다가 이제 막판에 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그 이끌어갔죠. 몇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수를 했던 종목이 한 세 종목 정도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0%가 빠진 결과가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상당히 거둔 하루였고 금양이 이 가벼운 데다가 또 그 아주 그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 리튬도 그렇고 지금 모멘텀 받으면서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사실은 좀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짧게 매매하는 것에 자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고요. 엄청 변동성이 크고 진짜 빠질 때 엄청 빠른 속도로 호가 다 잡아먹으면서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매수를 지금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건설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대명에너지가 13%대, SGC 이테크건설이 11% 올랐고요. 근데 이제 대명에너지가 왜 에너지 회사가 건설 업종으로 분류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주요 사업 부문 밑에 형광펜 칠한 데 보시면 풍력, 태양광, ESS 등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제공하는 공사 부문,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가 되어 있죠. 1번으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네옴시티 뭐 관련주 이렇게 묶어갖고 튄 거고요. 건설주로 이제 업종이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업종, 방송 서비스 업종인데 CJ ENM과 한국경제TV가 각각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삼진제약이 2%대, 그리고 삼바, JW중해제약, 하나제약이 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아스타가 9%대 올랐고, 메디톡스 8%대, 알피바이오 올리패스가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틸렉스가 마이너스 7%대, 아이큐어와 피플바이오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1,099억 원이 늘었고, 코스피 SK하이닉스,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앞타바이오가 과열 종목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카카오뱅크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위메이드, 펄러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크래프톤, 아모레퍼시픽, 호웨이, 롯데케미칼, 삼양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CMC제약, 카페24, AP시스템, 그레디언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순이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CPI 8%가 깨질 걸로 예상을 한다 이러면서 지금 그 7.9% 오르고 전달 대비 0.6% 올랐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7.9%로 지금 예상을 했어요. 지금 언론사마다 뭐 전문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7.9 아니면 8.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8% 넘어가는 CPI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망가질 수 있고요. 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초접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상원은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지금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헷갈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눌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뭐 CNBC도 그렇고 뭐 다른 CNN이나 다른 데 보면은 지금 그 계속 이제 중간선거 이 업데이트가, 라이브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지금 뭐 예상했던 것처럼 공화당의 이제 뭐 파도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화당 물결이 지금 전혀 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위믹스가 그 투자 유의 종목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위믹스가 이제 유통량 공시 미숙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지금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결국은 17일까지 이제 연장이 된 그런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메이드 주가가 오늘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런 엄청 안 좋았던 시장, 특히 게임주가 많이 빠졌고, 미국에서요 오늘 그 로블록스가 좀 오늘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이 나올 정도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위메이드는 오늘 위믹스 이 지정 해제 기대감 때문에 선전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시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연장되면서 다시 시간에서 또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원랜드 기대했던 강원랜드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또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1%, 영업이익은 389.1%,
당기 순이익은 265.9% 늘었는데 특히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이 매출액이 71.3%, 영업이익은 뭐 흑자 전환했으니까,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5,099.5%. 뭐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2022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공시가 아닌가 싶고요. 이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면 내년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올해 말에 이제 배당을 지난 2년간 못 줬기 때문에 최소한 3.5% 정도 주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배당 기대감 같은 게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그런 구간인 거죠. 11월 말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강원랜드 뒤에다 붙일까, 저 위메이드 뒤에다 붙일까 하다가 그냥 부록처럼 보시라고, 이 오늘 아침에 한 7시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오늘 아침 브리핑 하면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위믹스가 18% 하락, 옆에 보시면 비트코인이 14.67, 이더리움 17% 이렇게 빠졌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지금 보시면 위믹스 2135, 비트코인 2340에서 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좀 빠르게 안정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제 가져왔고요. 자, 수급을 보면은 셀트리온은 오늘 기관이 3일 연속 매수, 개인이 3일 연속 매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뭐 500원 빠졌지만 더 빠지지 않고 일정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18만 7천 원대를 굳건하게 지키는 상황이 나왔고요. 금투와 연기금이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반대로 개인만 사고 기관이 팔아서 67,900원으로 68,000원대가 좀 밀렸고요. 연기금이 이틀 연속 샀기 때문에 그나마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약도 개인과 외국인이 샀네요. 제약은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그래서 주가가 오늘 1,000원 빠졌고, 글쎄요, 이제 이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기도 해서 이걸 뭐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셀트리온의 흐름은 괜찮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좀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위메이도 오늘 장중에는 좋았어요. 뭐 개인만 사고 이제 수급이 깨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300원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에가 좀 빠져서 뭐 크게 의미 없는 수치가 된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개인만 26만 주 넘게 사고 특히 외국인이 22만 주 넘게 덜면서 10만 6,900원까지 밀렸습니다. 강원랜드는 호실적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이 6일 연속 매수, 기관이 약간의 매수를 거두면서 150원이 올랐습니다. 자, 시간을 볼게요.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 0.15% 100원이 빠진 67,800원. 제약은 0.15% 100원이 빠진 66,900원. 위메이드는 3.25% 하락한, 그러니까 1,800원이 빠진 53,500원. 에코프로비엠은 0.09% 100원이 빠진 106,800원. 강원랜드는 0.63% 150원이 오른 23,8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그리고 5일선 밑으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매물대의 지지도 받았고 5일선의 지지도 받으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매물대 상단 있잖아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가격대가 매물대 상단이 18만 7천 7천원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더 안 빠지고 버텨주면 이제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올 때 크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매물대 20만 7천원인데 20만 7천원
2만 원 정도 이제 오르면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이 추세를 이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헬스케어 보면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헬스케어는 매물대 상단이 68,800원 정도고 이제 이게 매물대가 하나 깨졌고요. 그 아래쪽 매물대가 67,600원. 이 아래쪽 매물대는 지지를 받았고요. 5일선이 67,880원인데 67,900원이니까 5일선 지지를 확인. 그러니까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가는 빠졌지만 음봉이 나왔지만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뭐 음봉이 나왔고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지만 5일선이 66,800원, 근데 67,000원이잖아요. 이 역시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만 위쪽에 60일선이 이제 저항선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0일선이 69,600원인데 이 부분을 깨면 이제 그 위쪽에 121선까지는 올릴 수도 있는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움직임에 거의 맞춰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의 모멘텀이 가장 약해서 이 종목만 특별히 혼자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위메이드는 오늘 괜찮았는데 지금 11선 지지받고 괜찮았는데 내일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21선 딱 눈에 띄는데 53,300원짜리 지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오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지만 그러니까 연기가 됐지만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는 다시 또 이게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될 거고 그런 것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주가를 많이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0%, 그러니까 11선이 51,600원짜리거든요. 6.54% 빠지는 자리. 저는 그래서 어쩌면은 10%, 그러니까 11선 정도까지 마이너스 6.5% 정도까지 빠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지금 오늘 시초가 부근 51,800원이 매물대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2,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 51,700원 정도입니다. 11선. 11선을 바닥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깨고 21선까지 밀려 내려오면 그건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니죠. 싹 다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61선 106,000원 있는 그 부근까지 밀렸고요. 오늘 저가가 106,8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예상이 되고요. 매물대, 지금 현재 매물대가 가장 깁니다. 강하다는 거죠. 이 매물대 하단이 105,3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05,000원 정도,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105,000원 정도가 바닥이다. 물론 뭐 그걸 깨면은 이제 더 추가 하락할 것에 또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강원랜드는 지금 긴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다시 나오고 있다. 매물대 바닥이 23,500원, 매물대 상단이 24,000원 정도, 23,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3,800원이라는 매물대 상단을 뚫으면 이제 저 위쪽에 있는 61선, 그러니까 24,700원 정도까지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오늘 음봉이 나왔고 윗꼬리를 달고 이제 상승세가 꺾였지만 회색 121선을 안 깼어요. 121선이 2,4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도 2,401포인트까지 빠졌지만 더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 121선을 지지가 나온다면 또 5일선도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2,390포인트쯤 되지만 여기서 거의 바닥을 만들어낼 가능성, 이 지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게 빠지면은 아래쪽에 11선까지 밀리는 건데 거기는 2,3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5일선이 706포인트인데 지금 707.78포인트 안 깼죠 아래쪽에.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이제 주가는 빠졌지만 주요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지 않아서 그렇지 나쁘지도 않은 그런 그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발동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다행히 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어요. 어제하고 좀 반대죠. 그래서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고 이제 우리 시장도 내일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다우가 54포인트, S&P 500이 10.25포인트, 나스닥이 52포인트가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1시간쯤 전에 캡처한 거니까 지금 현재 보면요. 다우가 67포인트, S&P 500이 9.75포인트, 나스닥이 48.5포인트.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500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다우존스 선물 지수는 좀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또 다우존스 위주의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타이밍쯤 되면 이제 개장 이후가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또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내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 당연히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미국 증시이고요. 지금 음, 아직은 뭐 별다른 그 뉴스나 이런 이제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따가 이제 분명히 그 미국 시장 개장할 때 되면은 이제 CPI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크게 좀 갈 수도 있고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게 지금 제가 업로드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뭐 어떻게 자막 글이라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거 그 업로드 하려고 하다가 속보가 나와가지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컨슈머 프라이시스 인덱스라고 하는 CPI가 10월에 이제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뭐 낮은 정도가 아니고 0.4%나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 하는 환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 제가 이거 편집을 왜 이상한 시간대에 이렇게 제가 편집이 거의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걸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요. 지금 조금 갑자기 이 멘트를 붙이고 이 영상을 이제 다시 뒷부분을 수정하면서 이상하게 붙어 있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6, 뭐 100, 200, 300, 400, 500이요. 1분, 2분 만에 이렇게 됐어요. 다우존스가 684포인트, 그 다음에 S&P 500이 99포인트, 나스닥이 390.75포인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것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급등 중이고 미국 이제 시장도 오늘 폭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렇고요. 일단 여기서 뭐 이제 예상이라기보다는 우려했던 것들이 다 이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오늘 거리낌 없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종목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 정도만 살펴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 증시가 개장해서 내일 이제 아침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끝날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 현재 아직 뭐 밤 11시도 10시 30분에 CPI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급히 지금 알려드리고 지금 이 동영상의 끝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급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나쁜 것보다는 좋잖아요. 뭐 이 영상이 이상하게 편집을 이상하게 하고 말이 흐름이 끊기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일단 그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흥분된 상태로 이 상황을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또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 영상을 빨리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회원님들은 내일 아침에 제가 브리핑 글로 자세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